아카데미의 타이거스입니다. 오늘은 수원 스타필드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런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걸 찍을 때는 여러 가지 좀 주의해서 찍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아요. 구조물이다 보니까 좌우 대칭이라든지 아니면 수직 수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을 디테일을 잘 표현하려면 사실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노출을 여러 장으로 해서 브라켓팅을 한다든지 해서 저기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은 하늘대로 또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죠. 브라켓팅을 찍으면 이제 물론 다 같이 블렌딩을 해서 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거 찍을 때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여기 삼각대를 못 쓰는 줄 알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래케팅을 하게 되면 흔들리죠. 그래도 수직 수평이라든지 최대한 구도를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찍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장을 찍지를 못하고 한 장으로 담아왔습니다. 이제 대신 찍을 때 저는 요 하늘에 파란 하늘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 부분을 노출을 적정으로 잡고 나머지를 찍어서 이 부분 아랫부분 건축물에 있는 안부 부분들은 제가 보정을 통해서 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 수직 수평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했는데 조금 구도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똑바로 잡으면 아래쪽에 있는 요게 굉장히 커져서 제가 생각하는 구도가 잘 안 나오고 해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있는 이런 구도로 최대한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정을 통해서 저 부분을 살리겠다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내가 보정을 할 때 여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요렇게 차대리꼴로 있는 요 구도 모양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담을 수 있는지, 그렇게 똑바로 했을 때 어디 정도가 잘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화각을 맞춰서 사진을 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부터 이제 앞으로 나는 보정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찍어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노이즈는 지우고 왔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이제 구도 크롭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구도 크롭 하기 전에 트랜스폼에 오셔서 건축물 사진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직 수평 이 구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수직 수평을 맞췄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하늘의 창이 사다리꼴로 있는 게 아니라 딱 사각형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제 버티칼을 움직이면 되죠. 그러면 요거 좌우로 잡은 거 약간 틀어질 겁니다. 도로. 버티칼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요 그리드 라인하고 이제 저 라인, 창틀의 라인을 맞추는 겁니다. 오케이. 맞춰졌고요. 그랬으면 이제 맞춰졌어요. 그러면 사각형이 딱 됐는데, 그리고 났더니 이게 짧아졌죠. 원래보다. 원래는 이렇게 긴 거였는데 이렇게 짧아졌죠.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어스펙트라고 있어요. 어스펙트를 올려볼게요. 원래대로 이렇게 좀 비율을 맞춰서 조금 올릴게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죠, 사진이. 그러니까 Y축을. 근데 아래쪽이 너무 크네요. 그럴 때는 스케일을 조금만 그리고 그럼 이제 다 맞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크롭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딱 센터 라인이 센터에 딱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요 라인이 지금 이렇게 센터 라인에 걸렸죠. 여기도 요 라인이 센터 라인인데 센터 라인에서 살짝 벗어났네요. 수직 수평은 다 맞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센터 라인 맞추죠. 그 다음에 요 라인도 이렇게 됐고, 근데 살짝 기울어졌네요. 그죠? 이쪽이 좀 더 넓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딱 센터에 맞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것들은 AI로 여기를 채워 넣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크리핑. 자, 섀도우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부를 자,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더니 안부 다 올려볼게요. 자, 그래도 데이터가 안 살죠. 안부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명부를 다시 또 올리거나 이렇게 해도 데이터 안 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디테일이 명암에서 죽은 게 아니라 채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안 살죠? 채도에 오셔서 채도를 빼버리면 자, 이렇게 살아버리죠. 그래서 라이트룸에서 안부는 명암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죽은 걸로 나오지만 채도도 똑같이 데이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채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채도를 줄이셔야죠. 그래서 이건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기울기가 생겼죠. 그 상태에서 채도를 살짝 빼시면 돼요. 근데 이 채도를 뺄 때 이렇게 빼게 되면 이상한 사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채도를 살짝 빼놓고, 이제 여기는 다행히도 데이터가 RGB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블루만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컬러나 커브로 가면 좋습니다. 컬러보다 저는 커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커브에 오셔서 블루 채널을, 안부 쪽 블루 채널을 살짝 이렇게. 그러면 블루 채널만 싹 빠지죠. 자, 그러면 블루 채널이 올라왔기 때문에 푸른색이 살짝 돌 겁니다. 여기에 감안하시고 안부를 조금만 더 살리고 대비를 줘서 살짝 입체감을 주시고요. 노출을 이제 이걸로 잡겠죠. 자, 그러면 블루가 아까 푸른색이 돌던 게 좀 덜하죠. 이제 밝게졌으니까 푸른색의 영역이 대신 하늘이 지금 이제 노출을 밝게 했기 때문에 하늘이 허옇게 날아가지는 않았어요. 아직 데이터가. 그럴 때 하이라이트를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그럼 여기 하늘색이 살짝 올라오죠. 그럼 데이터가 지금 전체 톤이 다 살아있는 상태. 그다음에 여기 안부 쪽에 데이터가 많은 이유는, 안부가 많으니까 당연히 안부 쪽 데이터가 풍성하겠죠. 그럼 요거를 얼만큼 잘 해서 요 안부를 유지하면서도 이쪽 중간톤 쪽으로 이 데이터를 몰아넣어서 사진이 시인성이 좋고 풍성한 사진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출을 잡았으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러 갈게요. 나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할 거야, 차갑게 할 거야.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살짝 저는 이런 톤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만 이제는 채도 조금 넣어도 관계없죠. 예, 채도를 안 넣고 이제 바이브런스로 색깔 살짝. 그 다음에 대비를 조금만 더 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기니까, 명암이 달라지는 거니까 데이터 죽지 않은 상태로. 자,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리티로 여기 중간 톤들을 살리면 여기가 어떻게 올라오나 보세요. 이렇게 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너무 과대하게. 슬쩍.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노란색이 뜨는 걸로 봐서는 지금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데이터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레드가 죽었어요. 옐로우가 죽었으니까 레드하고 요거 숫자 누르고, 그러면 녹색만, 레드는 살아왔어요. 그린. 여기를 딱 누르시고, 네, 일부러 조금 넉넉하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죽지 않은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였어요. 근데 제가 어둠을 밝게 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밀어내서 중간톤 쪽으로 보강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가 위로 올라가면서, 자, 그럼 여기가 희몰거리해요.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상태예요. 이걸 가지고 명암을 주고 대비를 주고 시인성을 주고 입체감을 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 톤을 살짝, 클래리티 요거를 조금만 더 줄게요. 너무 밝아지면 요거를 살짝 주면,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또 저게 또 주고 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구도 크롭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핑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텍스처라든지 클래리티도 좋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지가 않죠. 그럼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거 하는 방법이, 오늘은 마스킹은 좀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이 파란색을 한번 좀 더 살려볼게요. 그러면 컬러 믹서에 오셔서 휴, 이 파란색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색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누가 바꾸냐면 여기 있는 그 아쿠아하고 블루가 움직였어요. 근데 색이 이상해졌죠. 아쿠아를 빼볼게요. 아쿠아는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파란색이 보라색 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쿠아도 하늘색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채도를 요 두 개예요. 채도에서 그다음에 밝기를 살짝 어둡게. 요 색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지금 여기 책 꽂는 책꽂이들의 색은. 그래서 이대로 이제 둘 거고요. 그다음에 요 하늘이, 하얀 하늘이 좀 저는 싫어서 요 하얀 하늘을 조금만 따뜻하게 바꿔 볼게요. 그러면 슈에 오셔서 요거 누르시고 하늘 콕 누르신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바뀌는데, 자, 여기에는 파란색도 섞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변하죠. 그럼 요거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것들은 포토샵에서 이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에 와서, 원래는 컬러 그레이딩은 마지막에 하는 건데, 저는 요 바깥쪽 테두리를 살짝 잡기 위해서 안부 쪽, 여기가 안부 쪽이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요거 작업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때는 요거를 하고 같이 맞추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여기 나중에 맞추려고 그러면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요거를 포토샵으로 빨리 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포토샵으로 보내고요.
포토샵으로 갔고요. 컨트롤 J 해서 하나 카피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얘들 먼저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럼 요거 사각형으로 할게요. 사각형으로, 자, 요렇게. 그리고 제너레이트 필, 아무것도 안 하고 제너레이트. 자, 이렇게 채워졌죠. 나쁘지 않게 채워졌어요. 자, 근데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걸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캐치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왜 사각형을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왜 두 번에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 이유가 있습니다. 차이 없이 이걸로 해볼까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것도 괜찮고 나머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좋네요. 저는 이걸로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요거를 긋는데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안 긋어요. 지금 이걸. 그리고 한 번에 안 긋고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긋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AI로 제너레이터 필을 해서 채우는데, 지금 현재 포토샵에서 AI로 제너레이터 필을 해서 이 사이즈가 장축이 1000픽셀이 넘어가면 여기가 블러가 생깁니다. 지금은 디테일이 잘 나왔죠. 지금 블러 없이. 오케이. 자, 여기 놓을게요. 자, 그러면 1000 이하니까 블러가 없이 잘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0 이하로 쪼개서 이렇게 합니다. 자, 1000 이하죠. 보시고 누가 더 좋은지 형태가. 요거는 여기까지 안 좋네요. 자, 요걸 쓰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지우개를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합치세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합친 다음에 그냥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없어집니다. 요런 거 여기가 살짝 빛이 새 들어왔죠. 이렇게 여기 뭐 빛이 있었네요. 그럼 요것들은 그냥 요 조명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알트 누르시고 이렇게 닦아내세요. 그리고 엔터. 그럼 조명 살려서 살짝 어두워지긴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다시 ACR로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로는 라이트룸하고 거의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커 보여요. 이 전체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요거를 트랜스폼에 오시면, 트랜스폼 얘는 라이트, ACR은 여기 구도 크롭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죠. 트랜스폼이. 여기서 어스펙트를 이렇게 하면 좁아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웅장한 느낌으로 주게.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사진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잘리잖아요. 이거 잘리는 게 싫다 그러시면, 이건 미리 아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죠. 위스죠. 위스. 여기를 키워놓습니다. 양쪽으로 다 키울 거니까 아무것도 안 건들고 여기만 키우면 여기를 7000으로 올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CR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크롭으로 오셔서 어스펙트를 이렇게 낮춰볼게요. 자, 그럼 하나도 안 잘리면서 넓어지죠. 원래는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것도 드라마틱하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좁아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를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오셔서 이제 포토샵에 줬기 때문에 크롭은 ACR에서 안 되죠. 여기서 크롭 해야죠. 크롭을 누르시고 조금만 잘라서 요 정체, 이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맞기 시작하네요. 여기 센터점에서. 그러면 ACR로 가시는 게 좋죠. 오셔서 데이터 잘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너무 밝죠. 지금 아래쪽이. 그리고 여기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사이드가 이렇게 너무 밝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평활하게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한 번에 다 하고 싶으면 추가하셔도 돼요. 추가 리니어 그라디언트, 그다음에 추가 리니어 그라디언트. 여기하고 비슷하게 이거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좀 밝았으면 좋겠어서 요거는 조금만 덜, 아니면 여기를 조금만 더 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 많이 어둡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도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은 어둡고 요 위쪽은 밝으면서 쭉 시선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죠. 이제 이쪽으로. 그다음에 대신 요 사이드 빛이 이제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은 그라데이션도 그렇게 좋지만 어둡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창가 쪽이 여기가 제일 밝죠. 이걸 살짝만 밝게 이렇게 하면 여기만 너무 밝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크게, 이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어둡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어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씩 올릴 거니까 화살표 1개 정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도 되겠네요. 요 위에도 어렵겠죠, 조금. 그래서 어둡게, 너무 많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이 하늘이 그렇지 너무 좀 밝은 것 같아요. 파란색이. 그래서 푸른색,
이거를 만약에 여기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HSL을 컬러로 바꾸셔서 하늘색하고 푸른색을 같이 선택하시면 돼요. 하늘색 선택해서 파란색 선택해서 채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파란색이 움직이죠. 채도가 올라가니까 살짝 어두워지죠. 이렇게 했을 때는 저 하늘이 되게 밝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어두워지죠, 하늘이. 그리고 밝기를 살짝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채도를 좀 더 주면서 하늘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죠. 여기에 나는 파란색을 했는데 하늘색도 좀 섞어서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늘색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늘색은 누가 했냐면 요 테두리에 있는 애예요. 테두리에. 거기는 안 하고 싶어요. 테두리는 살짝 어둡게만. 그리고 하늘색을 저는 살짝 초록색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하늘색 쪽을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이 너무 빨개졌죠. 그래서 빨간색은 여기에는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과 그 다음에 빨간색이 같이 섞여 있네요. 그럼 이제 빨간색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여 보시면 일단은 퓨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세츄에이션 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눈으로 훅 띄이죠, 이렇게. 그래서 난 더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채도를 더 준 상태에서 채도가 너무가 들어가면 어두워지니까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근데 저는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무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빨간색은 조금 빼고 밝기는 조금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슈를 조절해볼게요. 빨간색 조절을 좀 해볼게요. 주황색 채도를 움직이시면 주황색이 제일 영향을 많이 주죠. 지금 주황색은 그 나무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영향을 줘요. 이 조명에도 같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밝기를 살짝 조절하고 그 색을 노란색으로 끌어갈 건지 요거에 따라서 사진이 엄청 바뀌죠. 지금 주황색이 도미넌트한 색이 되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하면 노란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요거 조절을 적당히 해주시고 저는 요 정도 색깔로 할게요. 밝기를 조금만. 자, 노란색은 누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채도로 움직여 보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죠. 지금 이런 라인들, 요 조명들을 조금 더 살리고 싶으시면 노란색 채도를 주시고 살짝 밝게.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럼 여기 건축물 채꽂이라고 그러죠. 채꽂은 거 여기가 바뀌었고 하늘도 한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ACR에서 라이트룸이 아니라 이제 ACR에서 라이트룸이나 ACR이랑 동일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살렸는데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을 더 살리려고 그러면 중간톤을 올리면 여기 각자 사이사이에 있는 중간톤들이 끌어올려지면서 살으니까 그래서 중간톤을 이스펙트 클래리티를 그러면 너무 많이 올렸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항상 이걸로 밝게 해보고 어둡게 해보고 뭐가 더 나한테 더 좋은지 내가 보기에 뭐가 더 좋은지 디테일도 조금 더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하면 입체감이 좀 더 생겼죠. 중간톤이 올라오니까 입체감이 훨씬 더 보여요. 그런데 너무 어두워 보여요. 까매 보여서 그럴 때는 거꾸로 이걸로 이렇게 빼면 밝아지긴 해요. 근데 대비가 빠지니까 다시 입체감이 죽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로 어둡게 한 거잖아요. 중간톤으로. 그래서 대비를 준 거예요. 근데 어두워졌으니까 이럴 때는 요 안부톤만 다시 가서 여기서 여기 섀도우 톤을 조금만 움직이죠. 그럼 그 대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섀도우로 올렸다 내려. 대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섀도우 쪽 대비만 좀 줄겠죠. 대비를 올리니까. 이쪽이 따라오니까. 근데 아까 우리는 중간톤으로 준 거고 여기는 안부톤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톤에 줬던 이펙트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전체 톤에만 영향을 받죠.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쓰시면 훨씬 디테일을 살리거나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만 했어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요 풍선을 좀 살리고 싶어요. 근데 풍선을 살리려 그러면 요거 잡는 건 쉽죠. 그래서 추가 오브젝트로 이제 하게 되면 자 그럼 여기를 브러쉬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네, 잘 선택됐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입체감 있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볼이 큰 거는 나한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볼이 작은 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고 멀리 있는 것들은 하늘 쪽에 가까우니까 빛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들은 까맣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까이 있는 거 빛의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빛을 많이 가리죠. 그러니까 큰 것들만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걸 이제 하라 그러면 다 하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입체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만 뭐 이런 것들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 먼 거에 있는 것들은 그냥 놔두고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조기를 섀도우 안부를 올리면 걔들만 올라오죠. 이렇게. 그러면 저 풍선도 지금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막 섞여 있죠. 저 멀리 것은.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입체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좀 미세하게, 저는 사진을 좀 디테일하게 보는 편이라서 이제 그러는데 대비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시인성이 좋게 하는 건 중간 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펙트에 오셔서 클래리티를 이렇게 해서 풍선도 여기다가 색도 좀 넣고 싶어요. 색도 좀 살살이고 싶어요. 그러면 채도도 조금만 넣으실게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껐을 때, 켰을 때. 자, 그러면 시선이 이제 이쪽 원래는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판판했고, 여기도 어두웠죠. 풍선들도. 여기가 더 밝았죠. 오히려 하늘보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쪽은 살짝 어둡게 해주고, 이쪽을 어두워졌지만, 하늘을 좀 파란색으로 더 넣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어두워졌고, 풍선들은 대부분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ACR에서는 이런 건축물들은 사실은 ACR이나 라이트룸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포토샵에서 그래서 불러온 건데, 포토샵에선 이거를 좀 더 또 입체감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흑백 사진 하는 사람들, 건축 구조물 흑백 사진들 막 그라데이션 놓고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그걸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랬더니 조금 어두워 보이죠, 이제. 조금 어둡다. 그러면 살짝 더 밝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건축물들 할 때는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다 선택을 해요, 원래. 그런데 오늘은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보세요. 폴리고널 라소 툴로 바닥 면적이 하나에 되겠죠? 디테일하게 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 선택했어요. 선택을 하고 하면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Save Selection, 그 다음에 New 뭐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1번으로 제가 세팅할게요. 그럼 세이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많이 쓰시나 모르겠네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하실 거예요. 해외 그 건축 구조물 찍는 유명 작가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를 흑백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선택했어요. 그러면 Save Selection 2번. 다음 거 빨리 해볼게요. Save Selection 10번. 자, 10개가 됐네요. 자, 그다음에 Ctrl D.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제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Load Selection. 이거 누르시면 여기 1번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셀렉트 된 게 나와요. 그러면 요 놈은 살짝 대비도 더 주고, 그 다음에 Ctrl D.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와서 이전 이후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입체감이 쭉 생겨버렸죠.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많이 밝아지고 여기는 어두워지니까 그라데이션을 또 이렇게 그는 것도 있어요. 예, 오케이. 이걸로 한번 해보시면 요거 한번 일부러 2번을 한번 이렇게 해놓은 상태, 밝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먹죠. 그러면 여기는 많이 밝아졌고 여기는 덜 밝아졌죠.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다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밝은 게 더 좋네요. 자, 그러면 너무 밝아졌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거는 이미 밝고요. 이거 조금 더 밝아져도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입체감이 쭉 생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했듯이 여기도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런 거 잡아가지고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요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주로 광도 마스크를 써서 그냥 해버리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거 지금은 살짝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면 여기만 선택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 여기, 그 다음에 꼭대기, 여기는 다 하겠죠. 안쪽하고 바깥쪽 달리 하고 싶으면 달리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들은 하늘이 좀 돋보이게 하려면 저기가 살짝 어두워져도 좋고요. 밝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조절을 하겠죠. 근데 요거는 얘보다는 살짝 밝아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컬러도 좀 다르겠죠, 살짝. 네, 그러면 어두운 데서부터 중간 밝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도 또 입체감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싹 어두워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밝기에 비해서. 그래서 안부 영역만, 이런 안부 영역만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디테일이라든지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부분 대비를 줄게요. 자, 카메라 필터. 너무 어두워지는 건 싫어서 조금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요거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다 줘도 좋긴 한데 다 주는 것보다는 요 책 서재, 이 책꽂이 있는 제 고기만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브러쉬로 쓰셔도 되고 양을, 자, 이것도 다 똑같이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선에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조금 살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렸어요. 조금만 줄게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이 좀 더 올라오죠. 요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샤픈을 주는데, 샤픈은 보통 필터, 하더, 하이패스 1 픽셀, 그다음에 소프트 라이트를 넣을게요. 아주 미세하게 좀 들어갔죠. 살짝 보이듯 말 듯 하죠. 요게 좀 더 약한 거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Shift D. 자, 그럼 됐습니다. 플래튼 시키세요. 플래튼 이미지. 그러면 한 장으로 다 이제 합쳐버렸죠. 컨트롤 S. 그러면 TIF 파일로 라이트룸으로 가겠죠. 네, 그럼 여기 왔죠. 자, 여기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정본이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제 바꾼 형태가 돼요. 그 수원의 스타필드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 되게 재밌는 구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광각 같은 거 준비해서 가서 한번 담아보시면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잠깐만요. 영상을 찍을 때 보정했던 사진이 이제 이 사진인데, 여기 제가 여기를 딱 수직으로 수평으로 딱 사각형으로 딱 직사각형으로 맞춰서 딱 했더니 아무래도 사진이 입체감도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적인 극적인 요소가 지금 없어서 요거를 마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하나 보정해 봤습니다. 그게 요건데, 요거는 일부러 약간 사다리꼴 형식으로 살짝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크롭도 좀 살짝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보정을 다시 해서 살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속도감도 나고 극적인 면도 생기고 좀 드라마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최종본은 요겁니다.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잘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많이 달라진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